미국 연준이 또다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금리 인하는 절대로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거짓말이다. 금리 인하는 당장은 아니지만 2023년 올해 중으로는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보시면 될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자, 그래서 지금 혹시나 했는데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달 12월 달이죠. 이건 어차피 12월 달이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입니다. 2023년 금리 없다고 세기를 박은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기도 사실은 몰라요. 자, 이 연준에서 보시면은 이 파월 의장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지금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것도 자기도 몰라. 이게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유대인이죠. 유대 투기 자본들. 그리고 국제 투기 자본들이 이 연준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다를 내립니다. 이쪽으로. 파월한테. 자기는 오다를 받은 거를 그냥 얘기만 할 뿐이에요. 뭐 여기에서 지금 FOMC 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오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투기 자본에 놀아나는 이런 연준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건 독립적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FRB도 마찬가지예요. 연준도. 네, 상호 독립적일 수밖에 없지만 자, 이 독립적인 것들이 누구의 오다를 받는가? 사실 정부에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하는 기구들이 오다를 받게 되면은 이것이 관치금융이 되는 거죠. 네, 관치금융이 되는데 자, 이런 관치금융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기업입니다. FOMC 이거 네, 지금 연준이 사기업을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이 사기업의 주인이 바로 투기 자본들이라는 것이다. 유대 투기 자본이란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말하는 이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것들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 자체가 무엇입니까?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는 말은 자기가 확신적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뭐죠?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목표가 맞습니다. 물가 안정. 그런데 지금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자체가 금리라는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금리와 물가는 지금 안 맞죠.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물가 안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현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기 침체 속에 우리가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를 올리든 말든 이것은 물가와는 크게 연동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이 사람도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예측하지 마라 그러면서 미 연준 시장에 경고장을 내리고 있고 지금 아주 매서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라고 하죠? 이거 하나요? 쌈짓상을 본다고 하나? 뭐 하여튼 뭐 아주 매섭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를 예측하지 말하면서 시장에 연대 금리 전망을 일축시켰는데 특이한 것은 FOMC 참석자 전원이 2023년 금리 인하 없다. 결국에 뭐죠? 이 말은 오다를 받았다. 오다. 예, 지금 투기 자본의 오다를 받고 지금 이렇게 지금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언제 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죠? 네. 투기 자본들이 유대 투기 자본들이 자산 매입이 세팅이 끝나면 저가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가의 자산 매입 세팅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고 엄포를 내리면서 시장을 어떻게 더 싸게 살려고 하는 이 작전이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연준이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계속 자기들이 다 팔지 않으면요 금리 인상 안 합니다. 자기들이 다 사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 없어요. 이제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기 자본들이 무엇을 이뤘습니까? 부를 축적을 했죠. 그래서 인플레 목표 2%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노동시장 과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공장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죠.
당연히 고용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연준이라든가 FRB도 지금 한국은행도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이것이 금리 인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가장 크고 금리 인상으로의 어떤 목적을 두는 것들이 어떤 자산을 팔고 매입을 하는데 이용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가장 큽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지금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기구들이 사실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무엇입니까? 네, 국민의 재산권이죠, 재산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침체를 막는 겁니다. 침체, 경기 침체. 이게 사실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이다. 이 전제 조건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적절한 수준으로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떤 투기 자본의 놀아나는 형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FMC 위원 19명 모두 올해 기준금리 없다고 지금 서로가 지금 자기들이 아직 안 샀다는 얘기입니다. 매입이 아직 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전에는 거짓말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 세계 우리 금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 파란색은 한국입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금리를 올렸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8월 달부터입니다. 2021년 8월 달. 그런데 이때 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 빨간색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하는 연준은 2022년 3월 달입니다. 2022년 3월 달이죠.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개월 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자, 7개월 후. 그러면서 연준이 했던 말들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금리 목표는 무엇이라고 했죠? 0.75%라고 했죠. 그리고 물가는 일시적인 요인들이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금리를 7개월 후에 우리 본격적으로 물가가 올라간 이후에 7개월 후에 금리를 인상을 했고, 또 하나 이 최종 목표가 0.75%라는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물가는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짓말을 세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세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까? 연준과 연계된 이 투기 자본들이 팔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팔 시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요, 2021년도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기 할 때 물가가 본격적으로 올랐던 시기죠. 이때 자산을 다 셀링, 다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때 금리 인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가에 팔기 위한 어떤 이 곤모술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직 물건을 다 안 팔았기 때문에, 고가에 다 안 팔았기 때문에 다 팔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장을 폭락을 시켜버렸죠. 이거를 다. 자, 폭락을 왜 시킵니까? 폭락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매입을 또 해야 됩니다. 매입을. 자산 또 세팅을 해야 돼. 세팅.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지금 시장에 대고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가 없다. 피봇이라고 하죠. 피봇. 피봇이 없다고 하죠. 피봇이 무엇입니까? 통화정책 완화입니다. 이 통화정책 완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매입, 자산 매입 세팅 아직 안 끝났다. 더 싸게 사고 싶은데 연준을 이용해서 지금 겁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연준은 세 가지 거짓말을 뚜렷하게 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우리 2학년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아는 강아지도 다 알고 있는 이런 거짓말을 세 가지를 하면서 과연 신뢰가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준의 경고, 금리 인상 지속한다. 시장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자기들은 어떻게 결정하겠다? 투기 자본에 의해서 오다를 받고 결정하겠다. 누가 좀 더 적임롭습니까? 시장은 어떻습니까? 자, 시장이란 것은 거대한 바다와도 같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준도 시장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우리가 보시면은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들이 결국 제품값에 이거를 제품 가격만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물가는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1970년대 우리가 봤을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1970년대
네, 이때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인류 최초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네, 침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이 특이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인류 최초로 나타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서 20년 동안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여기서 얻었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타났던 것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금리로는 경기 침체 속에 나타나는 물가 상승은 금리로 잡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는 도저히 잡히지 않는 거죠.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죠? 네, 세금을 낮춰야 되겠죠, 물론.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자유경제. 전부 다 자유경제, 자유무역. 그리고 작은 정부. 네,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를 통해서 효율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나타나는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일쇼크 1, 2차를 통한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던 이 상황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은 결론적으로 제품 가격만 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연준의 경고,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다 거짓말이다. 한 가지 요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들의 투기자본들의 자산 매입이 끝나게 되는 순간, 그날 바로 금리 인하는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요지다. 감사합니다.